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은평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여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추구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표시 수단, 바로 투표입니다. 유권자로서 당과 후보가 내놓은 공약과 비전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국민의 대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오늘 토론회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판단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후보자 3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진행된 추첨에 따라 정해졌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장성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기호 2번 장성호입니다. 이어서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종민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김우영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과 진행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과 사회자 공통 질문 4가지,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후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시작 발언은 각 후보마다 1분 30초, 공약 발표는 각 후보마다 2분이 주어집니다.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보충 질문을 포함해 후보자들 간의 질문 시간은 30초,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각 후보자들 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로 정했습니다. 다만 자유주제로 진행되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마다 5분씩 주어지며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은 각 후보마다 2분입니다. 후보분들은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 순서에 따라 각 후보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장성호 후보부터 시작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은평구 을 동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기호 2번 장성호 후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잃어버린 8년, 잃어버린 13년이 우리 은평구 을의 역사적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의 기회를 줬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은평구의 공공청렴도는 25개 자치구 중 25위, 재정자립도 23위, 도시 청결도 23위, 사회안전지수 133위, 그래서 은평구 행복지수가 최하위 2등급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태 정치를 우리는 청산하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집권당이 강한 후보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와 함께 당선 직후 바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오직 은평구민의 삶을 위해 지난 14년간 민주당이 방치한 이 땅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집권당이 힘있는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발목 잡는 야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은평에 평생 뼈를 묻을 국민의힘 장성호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종민 후보의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은평 주민 여러분, 녹색정의당의 김종민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가 얼마 전 사퇴를 했습니다. 이 그림 잠깐 봐주세요. 저는 일주일 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해임이 아니라 사퇴였습니다. 대통령은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무책임한 회피 정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실천하는 모습처럼 정권 심판 제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 정치, 물가 폭등, 기후위기, 성차별 조장, 불평등 등 심각한 정권입니다. 정권 심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묻지마 정권 심판, 과거로 돌아가는 정권 심판, 그런 선택지는 안 됩니다. 핵발전에 몰입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겠지만 가덕도 신공항에도 찬성하고 있는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선택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기후 시민들과 함께 정권 심판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도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민들과 함께 정권 심판의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지만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민주당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여성들의 정권 심판의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 도전이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당당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선택지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후보의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은평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우영입니다. 요즘 참 삶이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죠? 고단한 하루의 삶 속에 그래도 자그마한 꿈이라도 우리가 같이 꾼다면 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텐데 요즘 정치가 난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2년간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운영한 이후에 한국 사회가 단 한 발짝이라도 좋아진 적이 있는가? 국민의 안전, 국가 안보, 경제 성장 그 어떤 분야에서도 발전은 없고 벼랑끝 위기에 대한민국을 놓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께서 야당의 대표를 불러가지고 해법이 뭐가 있습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정치인데 대한민국에는 정치는 실종되고 오직 야당 때려잡는 압수수색만 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불행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서울의 새로운 정책 변화를 주도했던 구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열화와 같은 어떤 참여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이끈다면 우리의 정치도 우리의 삶도 나아지지 않을까. 여러분의 든든한 벗이 되고 싶은 김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 각 후보들께서는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허위 사실 공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혹은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중 발언 제한 시간 10초 전에는 앞에 보이시는 타이머의 예고의 의미로 타이머 모니터가 붉은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한 경우 마이크 전원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발언이 발생하면 사회자가 제지와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마이크를 끌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사회자 공통 질문인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세 분이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정치적 진영 대립과 국민의 정치 불신 극복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깊어지는 정치적 진영 대립과 사회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에 미국의 대표적인 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사회 갈등 인식조사에 따르면 19개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은 당파적 갈등 인식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관용과 타협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대립과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종민 후보부터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후위기는 지구를 매우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는 더 낯뜨거운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해결할 진보 정치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고 성찰합니다. 거부권 정치 막말에 폭력과 협박은 도를 얻고 있습니다. 적대적 대결 정치, 혐오 정치, 강성 지지층 팬덤 정치가 넘쳐납니다. 시민들의 삶은 더 절망적인데 이를 해결할 정치는 더 절망적입니다. 김우영 후보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은 당 민주당 사람들을 향해서도 대가리를 뽀개버리자 이렇게 하는 말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의당을 향해서 쏟아내신 막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의를 쌈싸서 개에게 처먹여주는 찌질당이냐, 패급 이성장당이나
이런 말들은 정말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심한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혐오를 부르는 정치, 이것은 민주주의 후퇴를 만드는 정치입니다. 정권 심판을 하는데 윤석열 정권과 이렇게 닮아 있는 모습을 해서 어떻게 정권 심판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양당 정치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양당 정치 끝낸다고 정당 인물 바꿔봤자 정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3회 정치 세력, 바로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 주셔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헌법도 바꾸고 법안도 직접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정책은 국민투표에 붙일 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할 줄 알아야 정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은 정당이 아니라 네, 시민들의 발언 시간 다 마쳤습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다음은 김우영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한 수십 년 동안 보수와 진보가 교차적으로 정권을 맡으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잘 만들어 왔습니다. 겉으로 보는 갈등은 심각하지만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잘 성장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래 2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보수 같지 않고 목표 자체가 없는 그런 힘에 의한 지배 전략을 취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야당 무시, 국민 무시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비론을 가지고 거기에 부당함에 대해서 저항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세력에게 너네도 똑같아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비겁한 합리주의적 견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정의당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그 전차가 뭐를 뽀개버리자라는 말은 12.12 사태 때 장태환 장군이 한 대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또 정의당은 기후악당과 같은 윤석열 정권을 탄생하게 한 보조적 협력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극단의 사회에서 그 극단을 불러일으킨 힘에 의한 지배, 비이성적 충동에 윤석열 정권에 저항하고 또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가지고 강력하게 싸우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공통질문에 대한 장성호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통합과 미래의 이제 방향성인데 우리 정치가 과거에 강대국 식민지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북 분단에서 오는 누적된 아픔, 이런 것으로서 우리 정치가 양극단화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뭐 상생의 정치가 아니고 상살의 정치, 또 극한 정치, 과거에 보면 뭐 결상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민주적인 어떤 타협의 정치가 실종된, 최근에는 이제 정치 삼류라고 할 수 있는 막말, 그리고 민주당의 뭐 발목 잡기,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가 정치 불신을 가져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당이 혼란을 질서로서 전환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정당이 특정 보수가 모든 걸 쥐고 흔들고, 그리고 지역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개파 보수주의에 얽매여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정치 삼류 국가라고 모두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엄격한 실현, 그리고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는, 포용하는 정치,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고 선진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자 공통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부모들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학생 수는 전년도에 비해 4만 명가량이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원으로 전년도보다 2조 5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도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자녀가 있는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활성화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보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김우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교육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어떤 특권, 기득권을 양산하는
그 제도 자체가 사교육의 과잉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학교에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교육의 흐름과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국립대학인 서울대학이 특권층을 양성하거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에서 보여지듯이 국가가 지원한 대학에서 사익 추구하는 그런 특권층을 양성하고 있다. 국익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저해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게 솔직히 우리가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교육 제도에 대한 재편이 필요합니다. 서울대를 폐지하고 국립대를 통합시켜서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평등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립대는 전액 무상교육으로 전환하고 4년제 사립대학도 등록금을 절반으로 인하해야 된다. 이게 저희 민주당의 공약입니다. 지역사회는 마을 주민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과 복지가 함께 결합되는 돌봄 방식의 교육 지원 체계가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장성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인 자율 그리고 다원 또한 이제 경쟁의 논리를 적절히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 다원주의 시대 그리고 노멀 시대에 맞는 다원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선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를 하고 또 AI 플랫폼 구축으로 사교육 수요를 흡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가 있고 사교육 수요 유발하는 교육평가 그리고 입시 제도를 이제 개혁을 해야 될 것 같고 학습평가 또 입시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성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리고 사학과 공립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사학과 공립학교의 자율성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서 수익 창출이라는 것보다도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을 각 학교에 보내서 각 학교에 맞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선진국형 그런 교육 시스템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고 무조건 무상교육이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 여러 가지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무조건 무상교육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종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그 기후 위기에 맞서서 가장 잘 싸운 정당은 녹색정의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내부적인 갈등을 가졌을 때 저희는 맞서 싸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교육비 문제는 교육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불평등, 차별,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사교육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됐습니다. 장성호 후보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평에 강남학원들이 많이 오고 있다. 그래서 교육 메카를 한번 발전시켜 보겠다. 이런 거는 오히려 사교육비를 상당히 증가시키는 그런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교육비는 학벌 사회와 대학 평준화를 바로 잡아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럽 대부분 대학 사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서울대가 상당히 많아지고 10개 이상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라든가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말하자면 대학 평준화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무상하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통해서 서울대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교육비 자체를 규제해야 합니다. 학원 의무 휴일제라든가 선행 사교육에 대한 전면적이고 과감한 규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한 핵심은 공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영유아 무상교육이나 나아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반 20명을 통해서 국가가 사교육에 가지 않아도 공교육 내에서 토탈 에듀케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것. 그래서 사교육 없이도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 경감 방안에 대한 새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이에 적합한 노인복지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됩니다.
이는 여타의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건데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의료, 사회복지 비용 부담 증가 등은 길어진 노후의 삶의 질과도 밀접하게 연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정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장성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기가 어려워서 기르기가 어려워서 인구 절벽이 왔고 그리고 경제 위기가 왔고 사회적 격차가 심해지고 그와 반대로 이제 어르신 문제, 초고령 사회가 도래가 돼서 과거의 산업화를 이루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만든 이 어르신들이 지금 이제 무시나가고 또 그런 세태가 상당히 우울한 그런 세대로 자리매김하고 매도당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가 서울시 국외자치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서 20% 정도가 노인 어르신들의 활동을 하고 있고 초고령 사회 노인복지제도 재정립은 이제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세 가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서 나중에 복지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그리고 선제적 그리고 효율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고 비대면 IT라든가 비대면 ICT 또는 이런 것들을 적극을 활용하고 또 온라인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대면 홍보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큰 어른으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김종민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미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노인 최저소득제를 도입해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실업급여가 적용되게 하겠습니다. 동별로 통합 돌봄 제타를 만들고 돌봄 플래너를 통해서 가까운 곳에서 조금 맞춤형으로 노인분들이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병원비 상한제, 100만 원 상한제로 노인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입니다. 김우영 후보님께서 노인복지 정책으로 어르신 기초노령연금 10만 원을 제안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로 노인의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가 가능할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 최저소득을 도입해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토론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못지않게 저출생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자산, 소득, 돌봄, 교육 이런 격차가 만들어낸 사회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이 낳으면 돈 준다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결혼을 하는 관계이든 동거 관계이든 가족으로 함께 살려는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에 10년을 제공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10년을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를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특히 시간이 없어서 연애를 못 하거든요. 주 4일제를 실시하고 노동자들이 돌봄 시간을 직장에서 아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서 가족과 자기 돌봄 시간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아빠 자동 육아 휴직제 도입해야 하고요. 육아에 장기적 부담이 있는 경우 사교육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네, 이제 발언 시간 채웠습니다. 네, 이어서 김우영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는데 노령이 되어서 거의 2명 중에 1분에 가깝게 절대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그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일단 기초연금 전체 어르신의 한 70%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10만 원의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의 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자라는 공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는 몇 달 안에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골목 경제나 지역 상권을 매우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도우면서도 동시에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는 그런 좋은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주거 여건이 매우 취약한데 구산동의 은빛주택이라는 어르신 전용주택을 제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월 25만 원 정도 하던 반지하 단칸방을 월 12만 원 생활형 주택으로 바꿨고
열 몇 명의 가족이 생겼습니다. 한 계층은 경로당을 만들었고요. 옥상에는 옥상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주택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공통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 큰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해결책과 주거 안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서울의 소형 주거 공간의 월세를 크게 상승시켰고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10명 가운데 4명은 월소득 20에서 30%를 월세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고 심화가 우려됩니다. 현재 전세 제도의 문제점과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 개선을 위한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김종민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네. 얼마 전 녹색정의당의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입당을 집단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참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하고 녹색정의당이 함께 피해 구제를 빨리 정부가 하자 이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아주 묵묵하게 일관하고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없도록 제도 강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종부세를 내는 후보가 단 한 명이 없습니다. 의원들 스스로가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소유하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전세 사기범에 대해서 변호한 사람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도 진짜 전세 세입자에게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될지 다시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은평은 41%가 1인 가구 세입자입니다. 이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은평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인 가구 세입자들을 위해서 소득 대비 주거비가 30% 이상을 쓰는 세입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는 30만 원까지 월 임차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전월세 5%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신규 임대차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부터 3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지하고 도심 가까운 곳에 공공이 매입해서 녹색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전월세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안정적 주거를 위해서 청년수당 월 20만 원을 최대 3년까지 확대 지급할 것입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통해서 관계를 만드는 청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우영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하고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꿈마저 지켜주지 못한 그런 민주당의 한 당원으로서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전세 사기와 같은 경제 사기범은 간접 살인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삶터를 사기로 잃어버리는 그 아픔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크지 않겠습니까? 국가는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그걸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내는 국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세금에 따른 어떤 보상 같은 보험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전세 사기에 대한 구제 방안이다. 우리 민주당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달에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내용은 선구제 후 사후 회수하는 방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기관이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서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보상받는 그런 방안을 민주당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이나 처가 비리 이런 그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이 전세 사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의지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성호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갭 투자는 서민의 피눈물을 짜내는 아픔이기 때문에 이 갭 투자 같은 것은 이제 근절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서울시장과 정부가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시가 발표하는 뉴 빌리지 사업을 통한 노후 도시공간을 개선을 하고 주거지 정비 사각지대 해소해서
이번에도 엊그제 발표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 추진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노후 상가 리모델링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지역에서 벗어나 서울 서북부 광역 중심으로 도심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빠르게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도시재생을 외치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표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도시 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우리 은평구가 새로운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혁신파크 개발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간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평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은평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새 후보가 내세운 선거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들은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들에 대한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습니다. 공약 발표 후 후보 상호 간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되고 보충 질문 시에도 동일한 시간 내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보다 엄중한 시선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종민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집집마다 공보물이 도착할 텐데요. 제 공보물 표지 사진입니다. 보통 후보들 얼굴 큰 것보다는 좀 조그맣게 찍었고 녹색으로 은평하자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으로 관련된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원전을 자랑합니다. 원전 경제를 말하는데 전 세계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기후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세계 경제의 스탠다드입니다. 에너지 전환, 에너지 생산에서 석탄, 석유, 원전 의존에서 벗어나서 가장 싸고 가장 경제적인 100%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은평에서는 녹색 사회를 위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산, 이말산, 봉산, 앵봉산 그리고 구파발천, 녹번천, 불광천으로 이어지는 은평을 세계 시민들이 정말 자랑하고 볼 수 있는 녹색 도시 은평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봉산, 앵봉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발을 즉각 중단시키고 재자연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은평의 생태축의 한 지점으로 서울혁신파크를 녹색의 서울 시민 공유 필드로 만들 겁니다. 오세훈 시장의 상업개발에 반대하고 서울 시민이 직접 결정하고 은평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최초의 공공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생태도시 은평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세훈 시장이 6만 5천 원 기후패스 아니라 1만 원 기후패스를 통해서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진관동, 불광동 지역의 신분당선 연장으로 지하철 노선은 대규모로 확대하고 버스는 공영화하고 출퇴근 버스는 증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하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평등하게 내린 땅이라는 것이 은평입니다. 은평 주민들에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중소상인,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모두가 그 자체가 매력인 그런 도시. 네, 발언 시간 모두 채우셨습니다. 네, 김종민 후보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우영 후보께서 30초 내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전으로의 회기, 기후 악당 같은 그런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한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의 주장에 어떤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봉산, 앵봉산은 우리 자연 휴식의 공간이기 때문에 잘 개발해서 주민들의 편의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위해서 가장 힘이 있는 민주당에게 힘을 모아달라. 이것말로 되게 무도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지 못하는 수많은 정책 공약이 있어요. 녹색정의당, 정의당의 시절에 수많은 정책 공약을 내놓고 만들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혀 찬성하지 않는 공약도 많았습니다. 정책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지지하고 만들어가는 기후 시민들, 여성들, 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걸 왜 녹색정의당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이 될 수도 있고 당시로 보자면 이재명 후보가 될 수도 있었겠죠. 선거 공간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못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막는 가장 독재적인 방식의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봉산 봉사 문제는 이런 거예요. 무장의 숲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동물들 또 그 자연 공간을에서 유지하고 만들어왔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쩌면 편한 어떤 도보의 이용 시설을 만드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대규모적으로 그걸 산을 깎아내고 벌목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의 자연훼손의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인간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개발은 중단되고 재자연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우영 후보 보충 질문 있으면 30초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녹색정의당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근데 그걸 실현하는 방식은 검찰 독재나 최악의 최악을 피하면서도 타협이나 어떤 정치적 전술로서의 연대 이런 것들을 잘 행사를 해야 되는데 양비론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 결국은 최악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외면하는 선택이 된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김종인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민주주의 다양성 확대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저마다의 국회가 그 문제를 다 대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의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대의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연합정치, 다각도의 연합정치를 통해서 실현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녹색정의당 또는 정의당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너희들 때문에 당선되지 못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소선구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승자 독식 구조를 만들어냈던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측면에서 다당제의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다원적 민주주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양당 중심의 정치가 개혁되지 못한 것, 그럼 진보 정치가 잘못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3의 정치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도 진보 정치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정당과 새로운 인물의 출현의 방식보다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힘으로 현재의 양당 중심의 정치체제, 정당 중심의 정치체제,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권한이 쏠려 있는 정치체제를 바꿔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하고 힘이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 개헌에 함께 민주당도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성호 후보가 김종민 후보 공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30초 내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구 절벽, 경제 위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비드 이스턴이 이제 사회 경제적 위기가 오면 정치적 위기가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초고령사에 이미 진입을 했는데 이 국가적 위기, 녹색적인 데에서는 어떤 방식의 해법으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지 말씀 좀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저출생의 위기가 저희한테 온 것은 불평등과 차별이 구조화됐기 때문이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유권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출생의 인구 위기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인구 위기일까요? 인구가 꼭 많아야 할까요?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것도 자율적 선택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지금까지도 나는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에서 차별받고 살아왔는데 우리 아이들까지 이런 사회를 문일러줘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럼 불평등한 사회, 차별의 사회, 또 기후위기가 넘쳐나는 이런 사회를 바꿔내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국회가 개원이 되고 나면 기후 대응 문제라든가 저출생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회가 기후특위를 만들고, 기후의 상설위원회를 만들고, 또 한축에서는 저출생에 대한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당적인 협력기구를 만들어서 그거를 1년 내에 토론하고 논쟁을 해서 대책을 만들고요. 서로 정당끼리 생각이 다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는 국민투표 절차를 통해서 확고하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응하고 대책을 내올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지구를 지키는 그런 기후위기 시대도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정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성호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공약을 보면 이제 북한산 구파 발전, 이제 녹본천으로 이어지는 이제 녹지 생태축을 보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은평구 주민의 다수는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서 은평구의 랜드마크 관광 문화벨트를 원하는데, 이것은 정의당의 공약과 정면 배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배치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후보님께서 만나시는 주민과 제가 만나는 주민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북한산은 국립공원이에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그럼 뭐 군부대 이전하고 그린벨트 해제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무슨 막개발 공약들을 막 던지고 있는데, 장성 후보님도 그런 거에 막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후보로서 자연을 보존하고 만들어가는 역할도 후보로서 역할을 하셔야죠.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하나 만드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도 다 받아서 부적격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계속 밀어붙이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자연을 훼손하고 기후위 시대에 절대 안 맞는 불통 정권, 이런 정권 심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북한산을 중심으로 은평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원을 지키지 못한다, 그럼 서울부터 다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생태계를 보존하고 만들어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흡수 자원은 누가 대체 보존할 수 있는 거죠?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은평 주민 여러분. 북한산, 앵봉산, 봉산 이런 개발 같은 방식이 아니라 얼마나 잘 보존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그동안 은평이 서울의 허파를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허파 역할을 넘어서서 우리 은평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생태도시 은평을 통해서 세계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는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 김우영은 지금 시기 민생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던 단골 가게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가 영양 실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영양을 공급해줘야 될 국가가 긴축을 함으로써 영양 실조 환자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총선 때 민생 회복 자금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발행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 25만 원이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발행 이후에 골목 경제가 살아났던 경험을 토대로 하는 저희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고금리 변동 방식의 금리를 저금리 고정 방식의 금리 체제로 전환시켜서 이자 내리라고 허리가 휘고 있는 서민들을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 기본소득 하루 1시간 꿈꿀 수 있는 시간을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1시간만큼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세 번째 저의 공약입니다. 네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노인연금을 지역화폐 방식으로 월 10만 원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그것이 저희 약속이고요. 다섯 번째는 GTX-A 노선과 은평 뉴타운 기자촌 진관중학교 그쪽을 연장하는 지선을 연결해서 뉴타운의 신분 당선 연장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계획을 밝힙니다. 여섯 번째는 재개발 정책을 주민 친화형 재개발로 탄력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하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주민 친화형 공원이나 주차장 공유 등을 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세금 감면이나 용적률 상승 등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해서 신속하게 재개발 재건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장성호 후보가 김우영 후보 공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30초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로 경제 특구를 조성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GTX-A가 어제 수서 동탄 개통이 됐고 연말에 이제 개통이 되는데 우리 은평은 8년 동안 발표 8년 동안 왜 하지 못했는지 공약으로 내신 적이 있는데
특히 8년 동안 심지어 그때는 서울시장이 민주당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을 지금 네.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8년 동안 제가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혁신파크를 조성을 했고 또 한국문학관 유치나 은평성모병원 유치 또 은평의 발전에 새로운 비전 제시 등을 해왔습니다.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은 부족한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신분당선 연장 계획이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이었습니다. 서울시에. 근데 그걸 일방적으로 폐기를 했죠. 물론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많기도 하지만 또 국가 시책에 있어서는 결정적 영향력이 좀 부족하기도 합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가서 강남 북이 불균형하게 발전되고 있고 또 은평구는 서북단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었는데 한반도의 평화 통일 분위기가 조성되면 가장 정치 지리적으로 융성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불광역과 연신내 일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불광역 일대는 양천리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통일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체적이고 또 미래의 스마트한 그런 도시로서의 구상을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개발함으로써 GTX-A와하고 연결되는 또 은평 성모병원을 축으로 하는 어떤 평화통일 중심 병원으로서의 가치도 더욱 상승시키도록 하는 그런 비전을 착착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후보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노인 기본소득을 이제 지급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재정 자립도가 25개 중에서 23번째 재정 대립도가 있는데 무슨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하시겠다는 건지? 네, 이건 은평구청의 그 자금으로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재정 건전성이 독일보다도 좋습니다.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훨씬 낫고요.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제때 잘 냈기 때문에 그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도 많고요. 근데 논밭이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가가 그 저수지의 물을 열어서 아래로 흘려보내줘야 논밭에 농사가 되죠. 서민 경제가 살아나야 또 세금도 내고 또 국가의 재정성 건전성도 나아지는 겁니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잘 유지한 이유는 어려울 때 쓰라고 저수지에 물을 가둬놓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혁명 없으면 이 경제 발전이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를 주장하는 우리의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R&D 예산을 삭감합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영양실조에 빠져있는 서민 경제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재부의 사익 추구형 그런 방식의 정책을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를 뜯어 고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종민 후보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그린워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후에 대응하는 어떤 정책 공약을 내지만 현실에 보면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생태계가 너무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더 늘리는 방식이 아닌 이상 현재의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김혜영 후보의 공약을 보면 봉산을 넘어서서 불광 근린공원까지 이어서 하겠다. 또는 북한산 터널을 뚫는 은평세길도 놓겠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대표적 그린워싱 사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아요.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운동은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북한산 둘레길을 가보셨나요? 그거 2010년에 열렸거든요. 북한산 둘레길이 열리고 1,000만 명에 가까운 서울 시민들이 둘레길을 올라갑니다. 그 자연 훼손하죠. 땅이 파이고 나무가 훼손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도시를 유지하고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환경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환경을 슬기롭게 잘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지혜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발전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또 정의당 혹은 환경운동단체가 얘기하는 그 지향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도시의 지속성과 그 유지 발전의 근본적인 그
차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죠. 또 그럴 이유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이 봉산, 앵봉산에서 백년산으로 연결되는 일종의 말발굽형 산책로, 또 저쪽 서대문 쪽은 안산이라고 하는 무장의 길이 또 잘 조성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열심히 도보로 산책하고 건강을 잘 다지면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로운 거지 뭐가 해롭겠습니까? 기후 악당의 문제는 윤석열 같은 정권을 안 만들면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민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를 보존한다는 걸 넘어서 자연은 우리 인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연 공간 안에는 새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과 다른 무생명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들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인간에게 편리한 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그렇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공항을 대규모로 건설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논리가 폐단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서울에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이 북한산을 포함해서 강북권역이거든요. 강북은 강남에 비해서 역차별 받고 있습니다. 강남은 이왕 개발된 곳이니까 추가적으로 더 개발을 하고, 강북 지역은 서울 시민의 숨 쉴 수 있는 허파니까 더 개발 못한다. 그래서 강남북 간의 균형 발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거권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회의 측면에서도 강남보다 강북이 훨씬 더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동기는 좋으나 결과가 나쁘면 저는 그건 나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정의당과 소수 정당들이 얘기하는 소수자에 대한 보호, 또 사회적 다양성의 가치, 또 자연이나 녹색의 가치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모든 우리 삶을 규정 짓지는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환경을 개발해야 될 경우는 개발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막는 환경 저해를 최대한 막아내는 기술도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원전으로의 완전 해기, 아리백도 모르는 윤석열 정부가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합심을 해서 그러한 그 폐단을 척결하고 차단하는데 영향을 좀 집중한다면 보다 나은 가능성의 시대로 진보 정당들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조언해 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장성호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은평을은 연신내와 불광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중심 도시입니다. 지역에서 벗어나 서울 서북부 광역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심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정주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 진관동에 있는 은평 뉴타운, 그리고 은평 성모병원, 그리고 소방훈련본부 등 지역 개발을 해본 경험이 있고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역철도망 개통을 촉진으로 획기적 지역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한 여당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신내역 GTX 2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 구축 계획을 반영하여 2035년까지 개통 예정입니다. 이것이 자질 없도록 서포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평 교육특구를 지정을 해서 교육주도 성장으로 지역과 같이 기업 협업, 공기업 협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은평 교육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세훈 시장의 혁신파크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인구 유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 공간을 구성하겠습니다. 불광동 재개발 사업 신속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또 통일로 교통환경 개선하겠습니다. 여타 타당성 실시를 다시 재검토해서 신분당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울시장과 정부가 지역 국회의원이랑 같이 힘을 합쳐야 은평을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김종민 후보가 장성호 후보 공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30초 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정치인들이 매번 개발 공약 내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셔가지고 혁신파크 개발 계획 함께 의논해서 뭐 잘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혁신파크는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공공의 토지예요. 시유지예요. 그러면 그 공간의 활용과 책임을 서울 시민과 은평 주민들이 또 결정을 하고 또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혁신파크 공공성을 지키는 시민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저는 해왔거든요. 그래서 2만 명이 넘은 시민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그렇게 계속 개발을 밀어붙여야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서울시나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나 정부나 같은 기조를 갖고 있는데 결국은 뭐 환경 친화적인 그런 모습 상당히 중요하고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태 환경 중요하고 그런 것이 원래 우리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주거 공간에 있을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은평을 북한산에서 올라가 보십시오. 상당히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평에 대학이 있습니까? 또 세계적인 컨벤셔널 호텔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혁신파크에 워크힐 같은 5성급 호텔을 만약에 건립을 한다면 중국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 은평에 있는 호텔에 있지 저 워크힐까지 가겠습니까? 인천공항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북한산 이외의 은평을 랜드마크 시킬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없고, 물론 뭐 자연환경이라든가 그린벨트도 보존이 돼야 되겠지만 은평을 구조적으로 발전시켜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관광이라든가 그런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뭐 국민의힘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거버넌스 시대에 맞춰서 서로 협의하고 정치권도 협의하고 네. 시민들이 협의해서. 발언 시간 여기까지 하게 듣습니다. 김종인 후보 보충 질문 있으면 30초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북한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은평이 아름답거든요. 거기 사는 시민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헬기 타고 다니면서 4대강 개척했듯이 그렇게 이 은평을 그렇게 조각조각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은평이 맞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 후보님 그 국회의원 세비 사건 거셨는데 저는 최저임금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국회의원 정원 축소 하셨는데 왜 대체 의대 정원 늘리면서 국회의원은 정원을 축소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수 뭐 늘어나는 거 그거 뭐 제가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폐해가 국회의원들이 수는 많지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타협이나 연구나 법안 연구 같은 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정치 삼류라는 말을 듣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인원수가 300명이든 500명이든 500명이 돼서 사실은 최저임금을 받고 하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뭐 유급한 보좌진이 9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어떤 직위라든가 권위적인 그런 자질을 탐나는 그런 포인트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입법을 발의를 해도 통과 안 되는 게 부지기수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는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저는 비례대표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당의 어떤 개파 보스가 순번을 정해서 국회의원 수를 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능 대표로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도 정치개혁 차원에서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우영 후보가 장성호 후보 공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 30초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예비 타당성 제도를 좀 재검토를 해서 지역의 교통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윤석열 정부 대통령 서울 공약 1호가 신분 당선 연장 계획인데 그 예타를 해서 BC가 안 나오니까 일방적으로 철회를 했어요.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주민들에 대한 양해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부터 먼저 사과를 하시는 것이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닐까요? 글쎄요, 뭐 예타가 뭐 아주 적은 숫자로 나와서 뭐 저는 뭐 100% 처리했다고 들었습니까? 100%? 네. 철회. 그러니까요. 그건 거기에 대한 철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분당 사업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이 연장선이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뭐 기존의 그런 공약을 실천하든지 아니면 예타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변형된 정책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든지 해서 신분당선의 이 연장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보충 질문 30초 내로 해주십시오. 네, 그 신분 당선 연장 계획은 박원순 시장이 현장 시장실 뉴타운에 와서 그 계획을 제시를 했던 건데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BC의 문제인데요. GTX A 노선과 은평 뉴타운을 지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면 투입 대비 비용의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 의원님의 후보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정부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대변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원하는 것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좋은 묘안을 찾아내야 될 의무가 국회의원 후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개발이라든가 신분단성 연장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물론 민주당과도 서로 정책적인 협력이라든가 토론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정치가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지지층만 보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합일점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저 주민들도 제가 상당히 부분 많이 만나서 대화도 해봤는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 국토부라든가 그리고 대통령실이라든가 서울시장이라든가 이런 관계 부분들과 적극 협력해서 우리 지역한테 유리한 그런 것을 할 의향이 충분히 있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후보자의 공약을 주제로 한 토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가 발언의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이끌어가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제는 따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후보자별로 각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반드시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해야 하고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의 시간에서 차감되므로 답변 시간이 길어지면 제지하셔도 됩니다. 질문과 상대방의 답변까지 포함해서 총 5분이니까 시간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 후보자에게만 질문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도권 토론이 발언의 독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께서 시간 조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종민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토론을 이끌어 주십시오. 네, 먼저 김우영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라고 아시죠? 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성차별 또 그 소수자에 대한 그 인권의 여러 가지 그 무시하는 그런 차별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성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아직까지 성소수자를 국가인권법에 성적 취향에 의한 차별은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강제적 조항도 없을 정도로 아직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합의와 어떤 그 전반적인 국민적 동의를 거쳐 나가면서 입장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점진적으로 성적 차별이 축소되고 그런 강압에 의한 어떤 폭행 같은 것들이 없도록 사회가 강력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입장이 없으시네요. 얼마 전에 민주당이 정책 공약 자료집을 냈는데 비동의 강간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환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실수를 합니다.
그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널 강간죄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자 바로 꼬리를 내리면서 합니다. 왜 정권 심판하자고 하면서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쌍둥이가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두 정당은 늘 다르다고 싸웁니다. 국회 내에서. 그런데 부자감세, 기업감세 이런 게 나오면 거의 똑같고요. 네, 성평등 문제, 성비위 관련 공천 이런 거는 거의 똑같은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합니다. 근데 차별금지법도 반대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어떤 정치적 서사를 만들 수가 있는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우리 유권자 중에는 여가부 폐지에도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차별금지법이나 다양한 가족 구성권 문제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분들이 있습니다. 질문 던져주시기 녹색정의당 김종민이 그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정권 심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성호 후보님 건대행정대학원 원장 일하다가 해임되셨습니다. 해임 사유가 뭔지가 좀 궁금하고요. 정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설명하시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근데 왜 해임이 되게 부당하시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왜 교원 소청을 신청하면 되는데 이 교원 소청을 신청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제 정책 질문 이 토론회 뭐 개인사를 정책입니다. 뭐 말씀하셨으니까 뭐 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뭐 형사적인 문제도 아니고 제가 대학의 원장으로 했을 때 단순한 직무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이제 처분이 내려졌고 그 적극 행정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뭐 각 직장 보면 그래서 기관 개혁을 하다 보면 그 개혁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개혁의 대상자들이 교원 소청을 하셨어요? 신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교원 소청 저는 진행 규정에 중이시라고요? 어긋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원 소청이 진행 중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행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원 소청은 해임되고 나서 아니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3개월 내에 제 주도권입니다. 지난해 8월 24일에 해임되셨어요. 네. 근데 지금 7개월이 지났어요. 4개월이면 끝나는 절차예요. 근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게 말이 되나? 진짜 신청하시 맞나? 이런 걸 여쭙고 싶고요. 진짜 부당하게 해임되신 거라면 그 문제 교원 소청 과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해임에 대한 이러저러한 보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은 후보라면 유권자가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국힘이 이렇게 불투명한 이런 공천 절차를 만든 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이고 명확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라도 적극적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제가 무조건 지금 요거 진행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네, 요 보면 우리 김영 후보님하고 장성 후보님 현수막이거든요. 연신내 여기 연서시장 앞에 딱 두 개 딱 걸려 있어요. 똑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정치인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다 잘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재개발 재건축은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치인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쫓겨나는 원주민이나 세입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까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뉴타운 광풍에 쫓겨나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뉴타운 세입자 연대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세입자들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고 네, 세입자 도시 발언 만들겠습니다.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분 이내에서 질문과 또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질문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도권은 김우영 후보에게 5분 동안 토론을 이끌어 두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장성호 후보께 집권 여당이시니까 또 그러나 이제 후학을 양성한 그 강단에 계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 공익 추구 성향이 강한지 아니면 사적 이익의 추구 경향이 강한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 예를 들어서 양평고속도로의 그 인수 기간에 예타를 변경을 해서 처가와 부인의 땅이 있는 곳으로 그 고속도로 노선을 휘게하였다. 이거는 전두환 정권 때도 사실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그런 특이한 사례가 아닐까. 학자적 양심으로 한번 말씀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방송에 나가서 그동안 뭐 여타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많이 토론도 하고 해설도 하고 정치 출마하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리고 국익을 위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동을 해서 무슨 일을 하라 이렇게 검토하라 뭐 이렇게 해서 합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별 문제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저는 공익성에 부합하게 하려고 본인이 지시를 하거나 한 적은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교수님,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 쓰지 마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단위에서 대통령 일가의 재산권의 급신장을 이룰 수 있는 쪽으로 노선을 해왔다. 이거는 명백한 고의라고 안 볼 근거가 어디 있나요? 저는 여당 정치인도 대통령실에 대해서 꾸짖을 건 꾸짖어야 그게 국민의 공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여쭐게요. 그 이재명 당대표의 그 부인의 그 법인카드 사용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데 그 사용량이 10만 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낸 2만 6천 원은 본인이 결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10만 원짜리는 기소를 하고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문제 혹은 명품백 수수 문제, 그것도 한 뭐 기백만 원 된다는 겁니다. 법 위에 누군가가 있는가? 대한민국의 법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딱 두 사람에 대한 그 측면에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문 던져주십시오.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여당의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이걸 바로잡자고 말씀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있는데 사법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죄가 있으면 검찰 조사라든가 사법당국의 이제 조사를 받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이제 인지상정이고, 뭐 그 문제 뭐 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에는 네. 일체의 예외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녹색정의당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의 여러 행태가 뭐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민주당 집권 시절에 검찰권을 저렇게 남용을 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언론 등에 의한 극심한 한국 사회의 어떤 대분열이랄까요? 그런 게 있었나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선출되지 않은 마지막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독재에 대해서 왜 녹색정의당은 과감하게 정의를 추구하는 성명보다는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당론이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했고, 그것이 지금 돌아가 봤을 때도 이제 질문 적당한 던져주십시오. 선택이었는지 후회는 안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노회찬 대표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공수처 설치였습니다. 검찰 개혁 때문이죠. 검찰을 직선제로 뽑자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녹색정의당의 가치이고 또 노회찬 대표의 꿈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근데 무도한 어떤 검찰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안 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왔습니다. 어떻게 싸웠죠? 수도 없이 검찰 개혁을 위해 주장을 하고, 당시 이렇게 열심히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주장과 고민을 위한 시위 현장에도 나갔죠. 기소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그 피해자에 대해서 동지적 관점을 전혀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체포동의안은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고 약속이에요. 네, 이제 주도권 토론 민주당께서 시간이 다 채워졌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 듣겠습니다. 이번엔 장성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우리 김우영 후보자님, 네. 불과 6년 전입니다. 2017 신문 기사를 보면 은평구청장 재직 시절 도시 재생을 주거환경 개선의 핵심으로 추진하신 적 있죠. 네. 그 당시 계획을 수립하신 불광동 향림마을 도시재생과 뉴딜 사업지역을 6년 만에 재개발, 재건축, 신속행정 지원 약속으로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을까요? 네, 도시재생은 그야말로 마을의 골목과 주거 환경을 잘 정비를 해서 마을 회관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재개발, 재건축이 쉽게 되기 어려운 지역에 그 도시재생
정책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왕 살고 있는 마을을 쾌적하게 가꾸는 운동이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었다라는 이유로 돌리기에는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노후도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규격에 맞아야 되는데 그거에 도달하지 않은 그런 지역의 경우에 마을 재생 같은 그런 공동체 운동을 했고 그 성과가 뭐 산세마을이나 향림마을이나 수리마을 등등에서 있었고 지금도 저는 재생과 재건축, 재개발이 상호 충돌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GTX 이 노선도 들어설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김호영 후보님. 네. 그러면 GTX 이 노선이 들어설 때 지난번과 똑같은 그런 반열에서 행정을 처리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결국은 이 광역교통망은 지자체, 특히 기초지자체 영역이라기보다는 광역특별시의 영역이고 국토부의 종합적인 그 교통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죠. 우리 은평구는 사통팔달의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한반도의 분단과 북으로 올라가는 경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통의 활성화의 측면에서는 BC가 잘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은평구의 발달은 한반도 평화 경제의 재성사 여부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 문제를 은평구의 발전 문제하고 매우 긴밀하게 연결해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공론과 공감대를 잘 모아서 은평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통일로가 있고 수색역에서 경의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발전 전략을 잘 가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원도당위원장 하시다가 은평을 공천을 신청을 했는데 신청할 때 이재명 대표 제거에 앞장선 강병원 의원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런 수식을 썼어요. 이것이 은평을 지역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떤 수식을 썼다고요? 이재명 대표 제거에 앞장선. 아,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정당인이고 또 정당은 당원들의 주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 당원들에 의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선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유와 같지 않은 이유로 검찰 독재로부터 보복 응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선출한 우리 당의 대표를 검찰의 그 수사에 집어넣어버리는 어떤 선택들을 한 정치인들이 있었죠. 우리 야당사에 그런 사쿠라 같은 일은 절대로 당원과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저는 그것이 배신의 정치였다고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네, 이제 도전을 장성호 후보의 주도권 네. 토론 이제 1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민 후보에 대한 질문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과 아리백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이 탄소중립 정책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부족함이 많았죠. 근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보다는 나았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리백이 뭐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데 아리백은 세계 경제 스탠다드예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뭘 그 탄소 중립 사회로 간다, 뭐 기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번에 국힘이 이제 공약을 내놨거든요. 기후 공약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원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 에너지를 전환하겠다.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에요. 이미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세계는 전환하고 있고 원전을 그렇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건 고준위 핵폐기장 같은 게 가능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걸 포함해야 되는데 원전 하나 만들었다고 노후 원전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제 추세에 맞게끔 기후 대책을 내놔야 된다. 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펼쳐주신 세 후보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은평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각 후보자에게 2분씩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네, 은평 주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여러분의 희망을 일로 만들 수 있는 일해본 골목골목의 사정과 여러분들의 살아갈 일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함께 해온
김우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든든한 벗으로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현장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대한민국호가 벼랑 끝에 가 있는 형국입니다. 아주 해방 이후에 이런 지도자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참혹한 리더십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초 직전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외교 무대에 나간 대통령과 그 부인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외교에 초를 치고 있고 수출길을 막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에게 왜 자극적인 발언하고 남의 나라 전쟁에 왜 개입을 합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민주당 많이 부족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공천을 통해서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2년 임기 곧 다가옵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그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우리와 맺은 국민과 맺은 계약을 잘 이행할 수 있을지, 성실 의무를 지킬 수 있을지 여러분 잘 지켜보시고 이번에 분명한 선택 심판의 투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윤석열 정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일대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이상 계약이 안 될 정도의 그 책임감이 없다면 그 계약을 중간에 해지해야 될 상황도 있지 않나라는 게 다수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대리인으로서 국회에 가서 싸울 일은 싸우고 또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은 지키고 일을 만드는 일을 만들어내서 여러분의 희망을 일로 만들어 나가는 든든한 벗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밀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장성호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은평을 발전시키고 명품 은평으로 만들어갈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장성호입니다. 사실 제가 유세 과정에서 목이 상당히 쉬어서 오늘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지난 세월 민주당이 맡겨왔던 은평구 역시 서울의 변두리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 경제를 살려 도약하지 못하면 은평은 영원히 서울의 변두리라는 오명을 씻지 못할 것입니다. 은평의 자존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독점한 20년 동안 은평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집권 여당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로 국민이 힘이 은평 구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겠습니다. 저 장성호가 은평을 구민들의 생명, 재산권, 교육권, 문화, 복지권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은평을 전체를 변방에서 허브로 비즈니스 중심의 성장 동력의 엔진으로 재개발, 재건축, 업무 중심 지구 개발, 사통팔달 교통 문제를 해결하여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보육, 교육 환경도 세계적 수준의 학교로 개선하겠습니다. 크게 부족한 주민 문화체육시설을 국제 행사도 치를 수 있는 수준으로 확충시키겠습니다. 교육 전문가, 시민운동가, 경제 해결사, 집권 여당의 추진력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일 잘하는 제대로 일할 일꾼, 저 장성호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은평구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5번 녹색정의당 김종민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은평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의 민심은 확실히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요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얼마 전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정치보다는 실천하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입니다. 윤석열 정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을 확실히 심판하는 선거 김종민이 책임져 나가겠습니다. 요 사진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파값, 사과값이 오르는 거는 단순히 어떤 민생 경제 위기만은 아닙니다.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사진처럼 평범한 노동자가 한 끼 식대로 받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물가 폭등의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 편에 서는 정치를 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정치입니다. 은평 주민 여러분, 묻지마 정권 심판은 은평 주민들의 삶을 바꾸기보다는 또 한 번 막말이 넘쳐나고 싸우는
국회를 만들 것입니다. 대통령, 당대표에 충성하는 정치를 만들 뿐입니다. 과거로 퇴행하는 정권 심판은 일하는 시민들의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불평등 사회로 다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녹색정의당 김종민이 적임자입니다. 정권 심판의 도구로 김종민을 선택해 주시고 써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정책이 사라진 선거입니다. 저는 정책으로 심판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녹색정의당 정책위 의장으로 저는 39번의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시민들이 알아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그런 정책으로 심판하겠습니다. 혁신파크 공공성을 지키는 서울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은평 주민들과 함께 공공의 공간도 지키고 녹지공원도 지키는 그런 싸움을 함께 해온 유일한 후보입니다. 지난 총선 이후 4년간 절치부심 준비했습니다.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데 도구로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최선의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정의당과 함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은평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은평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이 옳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오는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4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유권자들은 누구나 사전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은평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펼쳐주신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